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케빈 헤셋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많다라는 좀 호재성 발언들을 해주면서 실제로 좀 증시가 어느 정도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이틀 전에 일본의 지진 관련해서 좀 국채 금리가 튀고 했던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고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외에 크게 증시는 좀 리스크는 없고요. 비트코인이 2%대 상승이 나오는 시장으로서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죠. 이제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를 진행을 해요. 자, FOMC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무난하게 그냥 상승장이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다이렉트 올라주는 하나의 호재.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26년도 금리 인하는 당연히 또 데이터를 봐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FOMC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월이 26년도에도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면서 밀어낼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매파적으로 파월이 나와서 밀어내더라도 강한 매타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26년도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25년도 12월 금리 인하는 100% 확정이거든요. 예. 근데 26년도에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어라고 외파적인 발언을 해봤자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 6월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중요한데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헤셋이 이렇게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쏟아낸다라는 거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눌려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눌려도 강한 매수점이 나올 수 있고요. 이후로 26년도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파월이 그 이후로 나오는 CPI 물가가 낮게 나오고 뭐 고용 지수들이 또 낮게 나오면서 와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잖아 빨리 금리 인하해야 돼라는 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나스닥은 전고점 가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말자. 근데 자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내가 이미 평단을 밑에 잘 깔아놨고 바닥에 잘 있으면은 크게 대응할 건 없지만 최근에 막 3일 전에 이틀 전에 무리하게 매수한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가야 된다. 리스크가 있다. 현금 확보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 나스닥은 한 1.5% 정도는 1.8% 정도 조정이 나올 거고요. 러셀 같은 경우도 현재가 대비해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대략 1이 러셀은 2% 이상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온큐나 양지 섹터를 포함해서 대부분 중소형주들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리스크를 좀 대응을 하자 하지만 눌리고 나면은 강한 매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매수점 나올 때 당연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매수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눌렸다가 가는 흐름이 나와도 무방해요. 근데 러셀이 눌린다고 해서 여기서 막 쭉 빠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수점들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엔비디아 기준으로도 지금 구간에서 눌렸다 가도 돼요. 네.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눌렸다 가도 되고 이 구간이 175불대 정도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점을 잡고 나면은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목표가 엔비디아 동일하게 190불에서 200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걱정 없이 200불까지 목표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만 내가 매수점을 이렇게 밑에서 잘 잡았으면은 사실 무리 없이 200불 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지금 구간 비중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런 평단이 이런 구간에 있다면 평단이 지금 엔비디아 평단이 170, 185불이시라면은 당연히 축소하고 밑에서 추미한 다음에 위로 올리는 게 낫겠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중 축소지 전략 매도는 아닙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추매를 할 정도의 현금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XXL 기준에서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XXL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거래일 이상 안 쉬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기준으로 대략 어디 40불에서 뭐 38불까지는 눌렸다가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눌림이 출현하면은 당연히 40불에서 38불 사이는 강한 재무차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XXL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XX가 동일한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XXX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 있지만 이런다고 해서 인버스를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버스 타점보다는 XXL을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국 XXL 같은 경우도 아까 엔비디아가 종고점 2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렸다면은 이 구간 눌렸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48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48불이지만 다시 한번 눌려도 48불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점도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1% 상승이 좀 나오긴 했어요. 테슬라 어제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테슬라 어제 좀 나쁘지 않았어요. 네. 테슬라 어제 파이버 샌들러가 무인 FSD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라는 FSD 그 뭐냐 발언과 $500 목표가를 좀 설정해주는 바람에 좀 상승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락이 나오면 테슬라도 이 하락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 하락은 강한 매수점이에요. 테슬라도 500불은 간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테슬라 500불 가기 전에 지금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0.618이나 0.5까지 나와도 즉 뭐 415불, 425불까지 떨어져 줘도 아무 문제 없죠. 당연히 강한 매수점이고요. 이로 치고 올라가는 건 100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대부분들 눌려주면 정말 강한 재매수 타점이 나와요. 네,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양자세 더 눌려준다고 해도 뭐 48불에서 45불대, 즉 이런 구간 재매수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더 밀려서 뭐 40불, 42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의 패턴이 나오면서 더블자 패턴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번 FOMC를 다이렉트로 치고 60불까지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거 이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75불이어서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그냥 또 비둘기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아이온큐 목표 가는 게 75불로 고정해버리고 갈 거예요. 이러면은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들 엄청나게 목표가를 올려갈 거니까 이 정도 뭐 보시면 되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0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뭐 리게티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 지금 집중되고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은 수렴 구간에서 회복 승보해도 사실 이후로 어차피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눌려줘도요. 이렇게 눌려줘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제 힐스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크게 악재 기사는 없었는데 좀 밀어내는 하락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형 캔들 나오면서 사실 상승 확률이 더 높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밀어내면서 4.4불까지 떨어지고 4.1불, 3.8불 걔가 눌려줘도 강한 매수점이거든요. G라인 잡아놨고. 그래서 결국 목표가는 6.2불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메타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어요. 자, 메타도 지금 구간에서는 실제로 630불, 뭐 620불대 매수점 나오기 때문에 자, 매수점 나오면은 실제로 치고 올라가면은 730불, 720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메타야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 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급을 봐야 돼요. 뭐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 맞고 뇌에서 횡보가 나오다가 밀릴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봐야 알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730불까지 올라가는 이 무빙은 보자라는 거예요. 눌려도 매수점이 나오고 동일하게 여기서는 W자 파동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 패턴 볼 수 있겠죠. 네, 좀 더 크게 보면은 여기서 하나의 이렇게 수렴 구간 갇히다가 밑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네. 크게 보면은 그래요. 네. 포엣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목표가 7불까지 도달했어요. 포엣 같은 경우도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7불을 도달한 상태에서 이후로 6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후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6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이렇게 횡보가 나오더라도 여기 6불을 지지받아 준다면 괜찮아요. 6불 매수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영상에서 아이렌 한번 볼까요? 네. 아이렌이랑 사이퍼 마이닝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아이렌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W자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렌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이렌. 그렇기 때문에 자, 아이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무리 없이
개인적으로는 무리 없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55불, 60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 한 번 더 눌려줘도 이 구간 몇 불? 38불에서 41불 때는 자 쌍바닥 C라인을 3번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일단 올라가는 걸 보자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밑으로 더 빠지더라도 일단 올라가는 걸 본다. 아일랜드랑 똑같은 패턴이 사이퍼 마이닝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자 지금 삼각수렴 구간 내에서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이거 결국 밑으로 한번 빠져주더라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더블자 파동 나오면은 22불, 27불 올라가는 가장 좋은 매수점이 여기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15불 때 강한 매수점이 나온다. 사이퍼 마이닝 볼 수 있어요. 코어이브 어제도 좀 5%대 올라갔죠. 사실 전화사채하면서 아 이거 악재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코어이브 같은 경우만 보면은 코어이브는 100불이 좀 언제 보이고 100불 돌파하게 되면은 이후로 이 뭐 몇 불이야 이거 130불, 130 뭐 3불, 135불까지 130불 때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상승은 이 130불 때까지도 열려 있다. 이게 지금 비값주체 상단으로 보면은 근데 일단 100불 돌파해야 130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코어 이브도 동일하게 지금 권에서 눌려서 한번 재매수사 좀 줘도 위로 올라가는 거는 100불, 130불 열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케일 파워까지만 네, 일반 영상에서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면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점 구간에서 지금 18불 때 뉴스케일 파워 다음에 비트마인까지 좀 봐드릴게요. 비트마인도 봐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관해선 눌려주더라도 뭐 20불, 뭐 18불까지 떨어져도 돼요. 얘는 제 개인적으로는 18불에서 20불 정도 와주면은 진짜 베스트의 매수 타점이 나온다고 봐요. 진짜 최고의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얘는 30불 목표가 열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표가 30불 열려 있다라는 것은 간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2주 전, 일주일 전에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하고 화냈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뉴스케일 파워 30%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준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재라는 거죠. 예.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가 이 30불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3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빠지는 구간이 보이더라도 일단은 30불은 보자라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30불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5월부터 11월까지의 긴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30불을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단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이 위에 계시다 하는 분들은 밑에서 계속해서 추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평단 낮춰야지 30불 왔을 때 탈출할 수 있다. 이 점 해석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트마인이고요.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더리움을 좀 같이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 100K 구간 그리고 뭐 이더리움 3.6K 이상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비트마인도 44불 이상 보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요. 지금 사실 여기서 밀어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가 좋아서 목표가 44불은 고정이고요. 얘는 44불 목표가 고정이에요. 44불 이상 치고 올라가려면 44불을 돌파해줘야 되는 흐름 나와야 되지만 44불은 고정이고 이 종목도 한번 눌려주면은 31불에서 33불은 무조건 강한 매수타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수타점 강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44불 올라가는 걸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영상 마지막으로 좀 요약 드리고 정리 드리자면은 대부분 한 번 더 눌렸다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눌렸다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 주면은 정말 좋은 패턴 그냥 정고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패턴 뭐 나스닥 기준에서도 정고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눌리더라도 눌리는 구간은 무조건 매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지 매도 치고 도망가고 손절 쳐야 되는 구간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FOMC를 앞두고 내 평단이 낮으면은 홀딩 하지만 평단이 높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비중을 일부 축소, 현금 확보, 밑에서 눌리면은 재매수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버스 매수할 타점은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이 댓글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서 어 작년 제가 멤버십 영상 좀 시작할 때좀
예 자극적으로 좀 영상을 좀 진행하게 되고 했고 또 당시 좀 예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 예 유튜버들 몇몇을 좀 제가 일부러 좀 돌려서 좀 저격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는 지금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네 그분들이 또 맞추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제가 맞추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그분들의 분석 방식도 맞고 제 분석 방식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뭐 지금 구간에서 저한테 뭐 이 셋 중에 아니면은 뭐 여러 유튜버들 중에 "누가 제일 실력 좋아?"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거의 다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어떤 패턴을 쓰고 어떤 매매 방식을 쓰든 간에 어떤 분석 방식을 쓰든 간에 결국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수익을 낸다면은 사실 그게 좋은 방송인 거죠. 네. 아무리 뭐 종목 하나를 제가 1 시간씩 2 시간씩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떨어지는 모든 단타 차점을 다 잡아 드려도 실제로 이것을 따라서 하시기 어렵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분석일 거고요. 반대로 뭐 영상 하나를 뭐 10 초, 20초 만에 찍어도 손절가 G라인 목표가가 뭐 나중에 맞는다면 이거는 올바른 영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저렇게 좀 영상을 찍었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혹시나 관련되신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좀 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로 반성을 좀 하면서 요즘은 저렇게 뭐 저격을 하거나 하는 건 없고 그냥 예 서로 다 결국 예 '잘 될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 종목 하나를 몇 시간씩 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생각은 아직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네 나스닥만 실제로 막 1 시간씩 2 시간씩 열어 놓고 선 긋고 분석하고 하고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들을 좀 같이 분석드린 이유는 밑에 뭐 댓글을 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뭐 여러 종목들을 네 많은 후원자님들이 또 많은 구독자님들이 봐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요청들이 오는데 제가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러면은 당연히 예 제 영상이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최대한 제가 노력하면서 종목 하나 늘리고 종목 하나 늘리고 하는 건데 이게 1 년씩 2 년씩 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늘어나요. 예 그리고 저도 이게 또 뭐 핑계면 핑계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종목을 분석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진짜 고점이 나왔고 저점이 나왔으면은 이 저점에서 사실 매도 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이거 저점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잡아 보시죠.' 하고 또 제가 끌고 가게 되는 종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수익이 나 버리면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돌리면은 매수 저점 줘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종목이 좀 늘어나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 때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만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 두 개만 쥐고 가도 수익이 나던 시장이 24 년도긴 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쥐고 갔다고 해서 막 일주일에 수익이 막 15% 20%씩 나오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 나 그래도 이번 주에 수익 5% 10% 먹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소형주 단타도 드리고 타점도 잡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뭐 역할이긴 하다라고는 네 어쩔 수 없 뭐 핑계 삼아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제 좀 발언에 대해서 네 좀 불편하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예 사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